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본 팀은 ND 야그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한 레이저 플라즈마 발생 및 진단 연구를 주제로 프리 URP를 진행한 오리온 김서진, 김민규, 우현우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저희의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할 오리온이라고 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플라즈마란 무엇일까요? 플라즈마는 원자핵과 전자가 이온화된 채 상호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칭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며 우주에 관측 가능한 물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즈마에 대한 탐구는 곧 우주와 상호작용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로 확장될 수 있고 다양한 과학기술에 접목되기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레이저와 레이저로 생성되는 플라즈마는 플라즈마 소스에도 영향을 받지만 레이저 에너지와 펄스폭, 집속 렌즈의 초점거리 같은 것에 대한 영향을 받으며 그 관계성을 파악하는 일은 플라즈마 연구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큐딜레이 타임, 플래시 램프 볼티지, 렌즈의 포컬 디스턴스 등을 변화시킴에 따라 발생하는 플라즈마의 형태와 밀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마하 젠더 간섭기입니다. ND 야그 레이저, 여기서 방출된 레이저는 보이는 윈도우를 거치며 대부분은 투과되고 일부가 반사됩니다. 투과된 레이저는 여기 보이는 집속 렌즈를 거쳐 이 지점에서, 즉 초점에서 플라즈마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윈도우는 이 경로를 지나서 빔 스플리터로 향하게 됩니다. 이 경로의 길이는 총 3m인데 그 이유는 빛이 1나노세크마다 3cm 이동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레이저의 펄스폭은 10나노세크였기 때문에 그 중첩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3m의 거리를 설정하였습니다. 빔 스플리터에서 레이저는 다시 절반으로 나뉘어 플라즈마를 통과하게 되는 레이저와 통과하지 않게 되는 레이저가 다시 한번 두 번째 빔 스플리터에서 간섭하여 CCD 카메라로 그 프린지 패턴의 이미지를 얻어내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큐딜레이 타임과 플래시 램프 볼티지에 따른 레이저 세기 변화를 가장 먼저 탐구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플래시 램프 여기 보이는 이 두 곳에서 방출되는 빛이 가운데 있는 엔디아그 액티브 미디엄에 들어가 광 펌핑을 일으킵니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가 연속적으로 방출되는 컨티뉴어스 웨이브 형태로 레이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펄스 레이저 형태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큐 스위칭 방식을 통해 레이저 펄스를 방출하도록 하였는데요. 이 Q 스위칭을 위해서는 여기 보이는 모듈레이터가 액티브 미디엄의 에너지가 적절하게 축적된 후에 레이징을 발생시켜야 적절한 세기의 레이저 펄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너무 늦게 레이저를 발생시키게 된다면 액티브 미디엄의 에너지가 자발 방출 등을 통해 에너지 준위값을 낮추기 때문에 이 모듈레이터를 열고 닫는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플래시 램프가 빛을 방출하여 펌핑한 후에 모듈레이터가 열리는 시기가 중요하고 그 시기 사이의 간격을 Q 딜레이 타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를 조절하기 위해 먼저 Q 딜레이 타임에 따른 레이저 펄스 세기 측정을 할 때는 플래시 램프 볼티지를 1215V로 일정하게 통제한 후 310 마이크로세크부터 10 마이크로세크씩 줄여가며 가장 짧은 시간까지 줄일 수 있는 195 마이크로세크까지 줄여가면서 레이저 파워를 측정한 후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 이를 표와 그래프의 데이터로 정리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플래시 램프 볼티지에 따른 레이저 파워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는 Q 딜레이 타임을 195 마이크로세크로 일정하게 통제한 후 플래시 램프 볼티지를 1215V에서 15V씩 늘려가며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볼테지인 1415V까지 늘려가면서 레이저 펄스의 세기를 측정한 후 평균 내어 표와 그래프로 정리한 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저 펄스 세기에 따른 플라즈마 형태를 분석하였는데요. 이를 위해 큐딜레이 타임은 일정하게 유지하되 플래시 램프 볼티지를 조정하여 32mJ에서 61mJ까지의 레이저 펄스 세기에 따른 여기 보이는 섀도우 그래피 사진을 얻어냅니다. 이를 이미지제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합니다. 이때 플라즈마 형성 위치에 160 마이크로미터의 철사를 함께 두어 촬영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철사와 플라즈마의 각 길이의 이미지 프레임을 구한 후 여기 제시된 비례식을 이용하여 플라즈마의 길이와 두께를 구해내고 이를 표와 그래프로 데이터 정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집속 렌즈의 포컬 디스턴스에 따른 플라즈마 형태 또한 비교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때는 일정한 61mJ의 레이저 펄스를 이용하여
집중 렌즈의 초점 거리가 50mm, 150mm일 때 플라즈마의 섀도우 그래픽 혹은 프린지 패턴을 얻어내었고,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미지제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플라즈마의 길이와 두께를 구해내고 이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추후 사후 연구에서 진행하게 될 플라즈마 밀도 측정을 위해 집중 연구 기관의 페이지 시프트 측정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플라즈마를 통과한 레이저는 공기를 통과할 때보다 느려집니다. 빛의 이동 속도인 그룹 벨로시티는 느려지지만 위상 속도인 페이지 벨로시티는 빨라지게 됩니다. 이 둘의 곱이 빛의 속도의 제곱으로 일정하기 때문인데요. 페이지 벨로시티의 변화에 따라서 위상의 변화가 생기고 이 변화에 의해 플라즈마가 있는 부분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위치가 달라지는데 이때 변화된 이 사이의 위상차를 페이지 시프트라고 합니다. 이 측정을 위해 레이저 펄스의 세기를 25mJ부터 61mJ까지 바꿔가며 프린지 패턴을 얻어내었습니다. 이를 이미지제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고, 밝은 무늬 사이의 이미지 프레임과 밝은 무늬로부터 벗어난 플라즈마의 밝은 부분까지의 이미지 프레임을 측정한 후 실제 밝은 무늬 사이의 위상차가 2파임을 이용하여 여기 제시된 비례식을 통해 페이지 시프트를 구해 표와 그래프로 정리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큐딜레이 타임에 따른 레이저 세기의 변화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큐딜레이 타임이 긴 부분에서는 레이저의 세기가 거의 0이고 상승 양상을 보이다가 220 마이크로세크 이하에서는 거의 일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큐딜레이 타임이 너무 길시 펌핑되었던 것이 자발 방출로 인해 액티브 미디엄이 에너지를 잃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레이저의 방출 세기가 약해져 큐딜레이 타임이 긴 부분에서는 레이저의 세기가 거의 0인 것이라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200 마이크로세크까지는 레이저의 에너지가 증가하다가 이제 195 마이크로세크가 되면 200 마이크로세크에서보다 에너지의 세기가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펌핑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레이저를 내보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보다 적은 큐딜레이 타임에서 추가적인 측정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 계속해서 레이저의 세기가 작아질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플래시 램프 볼티지에 따른 레이저 세기 변화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레이저의 세기가 플래시 램프 볼티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2차 함수 혹은 3차 함수 꼴의 증가 양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레이저 파워에 따른 플라즈마의 길이와 두께의 측정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아까의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검은 포인트가 플라즈마의 길이, 붉은 포인트가 플라즈마의 두께입니다. 전체적으로 레이저 세기의 증가에 따라서 플라즈마의 길이와 두께도 증가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집속 렌즈의 초점거리에 따른 플라즈마 길이와 두께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두 가지 초점거리의 집속 렌즈에 대한 비교를 진행하였는데 50mm 초점거리의 집속 렌즈보다 150mm 초점거리의 집속 렌즈에서 플라즈마의 길이는 길고 두께는 얇게 측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시프트입니다. 이는 플라즈마의 페이지 시프트 정도를 3D 맵으로 나타낸 것인데 깔끔한 데이터를 이용하지 못해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본 PPT에 표시해둔 부분이 플라즈마의 부분으로 페이지 시프트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중 연구 기간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본 팀은 사후 연구에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아까 페이지 시프트의 값을 측정하여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는데 시간상의 문제로 거기까지 진행하지 못해 이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측정하여 플라즈마의 밀도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플라즈마의 밀도가 일정하다는 가정과 L값을 상수로 두기 위한 플라즈마 형성 시 그 플라즈마 형태가 실린더로 형성된다는 가정, 이 두 가지 가정을 이용하여 제시된 식을 통해 플라즈마의 밀도를 구해내고자 합니다. 상수의 값은 다음과 같고 L에는 저희가 아까 측정한 플라즈마의 두께값과 델타 파이의 페이지 시프트에는 각 경우에 측정된 페이지 시프트 값을 대입하여 플라즈마의 밀도를 구하는 사후 연구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학생분들의 소감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과 이름 밝혀주시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끼셨던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원래 4명인데 한 분이 개인 사정으로 스피커를 켤 수 없다고 해서 3명만 발표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과학고등학교 재학 중인 2학년 오리온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프리-URP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정말 참여하고 싶었는데 올해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서 좋은 조교님, 좋은 팀원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플라즈마나 간섭계 등을 학교에서 배우고 따로 연구실 등을 찾아뵈면서 체험하게 되어 큰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본 프리-URP 프로그램도 비슷한 주제가 있어서 이를 신청하게 되었고 생각했던 것처럼 프리-URP 프로그램을 통해 주체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서 정말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조금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점이 아쉽지만 사후 연구를 통해 그런 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과학고등학교 1학년 김서진입니다. 사실 고등학교 올라오고 나서 물리 수업을 들으면서 물리에 좀 관심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거 말고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는데,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것 같은 연구라서 너무 일단 좋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같이 비대면이라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제 약간 화성회의로 그 첨단 기기들을 보면서 그 관측 결과를 연구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과학고등학교 1학년 김민규입니다. 가장 먼저 이번 프리QIP를 진행하면서 온라인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실제 오프라인보다 공간상의 제약은 적지만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더 잘 진행되어서 좋았고 그리고 제가 개인 일정상 참여하지 못한 날이 있었는데 조교님이 이때 제가 빠졌던 날에 했던 내용들을 잘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고 팀원분들에게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해주셔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많이 깨달아서 팀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교분들과 팀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스트 4번 연구팀의 김수호 조교님께 짧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과학기술원 4번 과제 조교를 맡은 김수호입니다. 저희 연구실의 주제가 실험에 기반한 데이터 측정과 분석이라서 비대면으로 잘 진행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학생분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시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많이 던져서 오히려 저도 배우는 기회도 됐던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하신다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뿌듯했고요. 학생분들이 이번 경험을 계기로 좋은, 더 나은 과학인으로서 성장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